안녕하십니까. 행진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과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장도 편안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자, 옛날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부턴가 부동산계에 생소한 갭 투자라는 그런 신조 단어가 생겨나서 제가 운영하는 행신동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중개업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아마 만들어낸 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매스컴에서 이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만든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1995년에 처음 우리 행신동에서 부동산으로 개업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행신동에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신동에 부동산을 하기 전에 1990년 정도 됐을까요? 마포구 성산동 시형아파트 그때 거주하면서 그때 사실 전세 낀 매매, 그때는 갭투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세 낀 매매였죠. 그래서 그 매매를 하고 투자를 했죠. 그때부터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보니까 갭투자라고 한 그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1995년부터 2002년 앞으로 향후 우리 행신동의 5년, 10년 이후까지 우리 투자, 갭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총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샅샅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제목을요, 1990년대 초 회사 근무 시 사이드 잡으로 시작한 부동산 투자. 좀 전에 말씀드린 행신동 전세 끼고 산 아파트죠. 다음 95년에 행신동에 개업을 했고요. 1년 후에 행신동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천 계산지구 소형 아파트 투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 낀 매매였습니다. 갭투자였죠. 다음 세 번째, 1998년 이후 IMF 시 행신동 소형 아파트 투자하신 사모님이 있습니다. 참 감히 뭐라고 그럴까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07년 8년 외환위기 전 행동적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쳤죠. 그 다음에 또 하락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여섯 번째, 2016년 이후 행신동에 불어닥친 제2차 갭 투자 열풍. 그때 또 다시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간격이 최소화돼서 다시 또 우리 행신동에 지방 부산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경남 쪽에서 주로 올라온 갭 투자가 시작이 돼서 우리 행신동을 타겟으로 해서 엄청난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 다음 2020년 현재죠. 행신동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행신동의 아파트의 가치가 어떻게 변모가 될 것이냐, 고양창 신도시에 들어와서의 변모, 아니면 고양선 전철이 들어오면서의 변모,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상의 행신동 개발의 총 정리가 되겠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요. 다음 여덟 번째, 행신동 소형 아파트 갭 투자 종합 결론. 지금까지 총 갭 투자를 해오면서 어떤 식의 갭 투자가 우리한테 유리하고, 또 갭 투자라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심각하며 그 심각한 것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는가, 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1, 2로 나눠서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1990년대 초 제가 그때 부동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 근무를 했는데요. 회사 근무하면서 저는 집이 없어서 사이드 잡으로 제가 부동산 재테크를 했습니다. 자, 그때는요, 그렇게 무슨 뭐 서울이 계속 그 인구 집중으로 해서 그 내 집 그 보유 현황이 좋지 못했는데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저 역시 80년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집 없는 서름을 계속 몇 년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참 단칸방에서부터 신혼을 생활을 했지만 제가 참 여러 방면으로 사이드로 부동산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허가 건물 철거분 일명 딱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딱지도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물딱지, 개딱지, 진딱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딱지를 제가 구입해서 그때 딱지 구입을 하면은 시에서 공급하는 시형 아파트를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제가 딱지를 그때 구입을 해서 마포구 성산동 시형 아파트 22평 선경 16동 9층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때 참 제가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제가 35 정도 됐죠. 36인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빨리 그 내 집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마포구 성산동이 주변 환경이 어땠는가 하면은요, 지금은 참 뭐 격세지감이죠. 하늘하고 땅이죠. 그때는 그 난지도, 상암동 난지도, 여기는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말도 못했죠. 여름이나 날이 궂은 날에는 쓰레기 태우는 이 북남풍이 불어오면은 쓰레기 내음새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거기 부동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날이 흐리거나 그 여름 한참 무더운 때, 이때 한 며칠 동안 쓰레기 냄새가 지독하게 나면은 부동산에서 오히려 집이 많이 나와서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참 그 성산동의 시형 아파트의 그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난지도가 개발이 됐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원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상암 경기장이 있고요. 그래서 최고의 그 가치를 구가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내 집 장만했다는 어떤 뿌듯한 자부심으로 열심히 살았죠. 어느 날 주민 모임에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서울 집값이 말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참 작은 돈 가지고 집을 아파트를 구입을 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게 돈이 될 텐데 이런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떠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딱지 그쪽으로 생각을 했고 그 일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참 그분이 말하는 전세 낀 매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은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200, 300, 400이면 집을 사더라고요. 매매가 2000이면은 전세가 뭐 1800, 1700 이렇습니다. 이거 참 이거 뭐야? 내 집 장만을 간신히 하나 했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현금은 없죠. 사실 그때 200, 300이면은 지금 돈으로 아마 2천, 3천 정도 됐을 거예요. 좀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집 구입하느라고 다 들어가 돈은 없고요. 그래서 국립 그때 우리 아내하고 생각한 것이 그 아파트 그 밑에고 위로 이렇게 언덕 올라가면은 그 시형 연립이 있습니다. 시에서 진
5층짜리 단층. 이것이 한 2, 30년 된 시형 연립이 있는데, 여기에 전세를 가면 어떠냐? 우리 거 전세 놓고. 그럼 갭이 한 3, 400, 4, 500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새 아파트를,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언덕 위에 있는 20년, 30년 된 열악한 환경에 연립으로 이사를 했죠. 그래서 그 차액 가지고 제가 시형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갭 투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기회에 투자한다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요. 참,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채 이렇게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아파트 주변에 그 사시는 분들, 그 세입자들, 특히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 아니 뭐하러 집을 사? 좀 때가 놓던데 왜 세금만 내고 뭐하러 집 사? 나중에 뭐 집값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응? 이렇게 그때 분위기는요, 그 새 아파트 입주를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새 아파트, 그 신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서 2년 3년 2, 3년 이렇게 살다가 다시 또 실적 나면은 다시 또 옆에 그 새 아파트 이사 가서 살면은 얼마나 좋냐. 뭐하러 돈을 묶여가지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 세금 내면서 아파트를 사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은근히 집 가진 사람들을 비아냥도 거렸죠. 그렇지만 2, 3년 지나서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이 서울시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 그런 식으로 그 전세 선호하던 사람들은 참 쪽박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지금 말씀은 부동산 하기 전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갭 투자에 대한 총정리권은 그 자연스럽게 과거 얘기, 또 현재 얘기, 주로 과거 얘기가 많습니다. 를 이야기하는 그 참 과거 옛날 얘기예요. 그 재밌게 그 이야기식으로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거 얘기니까 뒤늦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재밌고, 기억도 참 아물아물하지만 그 새로운 감이 또 있네요. 추억이죠. 자,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제 두 번째 뭡니까? 그 96년 행신동에서 이제 95년에 부동산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개사무소를 하면서 이 투자 컨설팅, 전문적인 그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전문적인 부동산을 하면서 갭 투자에 본격적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